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21번째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폭을 하고 있는데요, 1개월 사이에 17건의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고 있고,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50%나 상승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14% 상승했다고 반박을 했다가, 경실련으로부터 국토부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고 14%의 근거를 공개하라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당사자들을 경질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포함해서 당 내에서까지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현 정부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비판을 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긴급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직접 나서게 된 배경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등으로 오히려 다주택자들보다도 힘없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그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의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근본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잔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규제가 소급 적용됨으로써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대출이 막히게 됨으로써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경우를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성난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비판과 관련되어 나오고 있는 언론사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고,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도 자료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보도 자료입니다. 6.17 대책에도 상승세 유지한 서울, 경기, 인천 집값,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신도시, 경기, 인천 이러한 곳들이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강동 0.24% 상승을 비롯해서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매물 부족에 뛰는 강남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 평당 1억 돌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용 59평방미터가 25억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17 대책 후에 강남권 매물이 감소된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매일경제 뉴스에서는 진보 성향 경실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 경실련은 왜 이렇게 할까?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달 새 17건 자료를 발표하면서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는 것이고, 문정부 3년 서울 아파트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결정타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14% 올랐다고 반박했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와대 고위직 12명이 다주택자로 알려져서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상당 기간 전에 청와대 고위직 중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파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SBS나 네이버 뉴스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부동산 대책 문제가 뭐길래 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대통령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데, 30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라 하는 그런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실련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단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이 소요되고 과거 정부 때보다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집값 거품, 서울 아파트만 490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근본 대책 계속 외면하면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서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함으로써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도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어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소득 분위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 기간을 전 정부와 비교를 했는데요, 1분위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1분위, 가장 소득이 적은 분위가 되겠죠. 1분위부터 5분위 사이에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 정부에서는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이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서민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문재인 정부에서 52% 상승,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이 높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중위가 변화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억 6,500만원, 박근혜 정부 때는 5억 9,900만원, 현 정부에서는 9억 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9% 상승, 현 정부에서는 5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52%가 상승했으니까 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를 보게 되면 역시 이 그림을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억 3,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때는 3년 만에 3억 1,4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6월 25일 날 다시 이 보도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1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 발표를 하니까 25일 날 다시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4%가 올랐다 그러면 왜 21번씩이나 대책을 발표를 했느냐, 대책 발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전국 부동산 가격 비중이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70%가 수도권 집값인데 그게 국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제시도 못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을 경질을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경제부처의 담당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그 예상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추가 규제는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매도, 여기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은 신속히 주택을 매도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세 인상권입니다. 종부세율 인상권이 작년도 12, 16 대책안에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에 거주기간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바꿔질 것 같습니다. 부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유기간 10년만 하면 80%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50대 50% 비율로 거주기간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이번 규제 대책에서 빠진 김포, 파주 등의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등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주택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면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도 신고를 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연 5%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5%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주택임대차는 2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